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안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부담감도 느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집행부와도 또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협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교육청 및 소속 기관에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조언과 건의사항도 잘 반영하시어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면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 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 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 담당관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 2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동구 지역의 가칭, 울산 학생 장애누리관 건립에 필요한 위치 선정과 매입 가격 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장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공교육 지원 사업 관련 울산 교육관을 기획 전시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교 관리자 인식 개선 연수 실시, 학부모회 학교 참여 사업비 교당 200만 원 지원 등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공간과 소통의 맞춤형 학부모 교육입니다. 든든 학부모 교육 등 맞춤형 학부모 교육에 167회 5,826명이 참여하였고 개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84회 177명이 참여하여 학부모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 나눔지기 105명을 위촉하여 104교에 628시간 학부모 교육재능 기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14개 다단영어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하였고 기본 및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내실화입니다. 5개 구군과 함께하는 서로 나눔 교육지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총 4회 개최하였고 25개 마을학교, 5개 마을 씨앗 동아리를 엄선하여 현장 컨설팅과 교육청 보탬 E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학교 연계 확대 및 교육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울산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에서 운영 중인 학교 연계 교육과정에 11,709명, 마을 시민배움팀에 2,766명, 청소년 자치배움팀에 868명, 타 시도 및 타 기관의 자율적 방문 및 견학에 2,821명, 상반기에만 18,164명의 학생과 시민이 거점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였습니다. 26쪽에서 34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협력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울산시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부모 참여 교육 공동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의 운영 및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내 다단영어를 실천을 위해 다단영어 학부모 동아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 나눔지기 프로그램을 25교 135시간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 참여 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내신에는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장 원탁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눔 교육지구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서로 나눔 교육지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로 지역사회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 학교, 마을 생활 동아리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마을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찾아가는 이동 수업을 지원하여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울산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 배움터, 마을 시민 배움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 지원은 물론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 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정책관님께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안희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정책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정책관실은 총 5개 팀으로 직원은 26명이며 주요 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먼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입니다. 신규 수요 및 각급 학교 학급수를 반영하여 2024년 7월 1차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학교 중심의 울산교육계획 수립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찾아가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8교 298명 교직원의 의견을 수무하였고 6월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직단체, 일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5,111명의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 결과를 각 부서 기관 사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입니다. 올해 울산교육청은 교육분야 정부혁신 경진대회 울산기후위기대응센터를 우수 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심사에서 10개 교육청 중 4개 교육청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순위 결정전을 치른 결과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통합지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체계 구축을 상반기에 87% 달성하였고 4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 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교육 재정 집행관리 관련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집행 결과 소비 투자, 신속 집행 분야 모두 교육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여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조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관리입니다. 주요 정책 발굴을 통해 49개의 정책에 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관련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하는 정책 실명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을 포함한 167개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 등을 통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42조 학생 학교 중심의 울산교육계획 수립입니다. 교육지표인 배움이 삶이 되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고 4대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활성화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 영상 제작,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성과 나눔회를 실시하겠으며 관련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교육복지 안전망센터를 운영하여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6쪽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시 울산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핵심 교육정책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결산 추경 예산과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예산학교, 설명회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교육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관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호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정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임채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성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명자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최창영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재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105쪽입니다. 서로나눔 학교 운영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및 혁신교육을 내실화하고 성과 공유 및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하여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체제 구축 및 효율화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 중이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넓음학교 관련입니다. 넓음학교 운영 체제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돌봄 유형 다양화 지원 등을 통해 넓음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117쪽입니다.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 관련하여 학교 군별 중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제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 관련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한 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와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수업 내 즉각 지원, 두드림 학교 등 학교 안 지원과 전문기관 연계 등 학교 밖 지원을 강화하여 3단계 학습 안전망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독서 입문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및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독서 입문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131쪽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도움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를 통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5쪽 진로진학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고교 새내기 교사 진학지도교실, 화상 진학상담 시스템 등을 새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138쪽 고교 학점제 안착 관련입니다. 가칭 울산 온라인 학교 신설 추진, 고교 학점제 연구준비학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특수교육과 145쪽입니다.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유아 교육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한 울산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형 유보통합을 위해 가칭 영유아 학교 6개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역량 강화와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150쪽 유치원 방과 후 및 돌봄 관련입니다.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 및 놀이 배움터 운영 등을 통해 방과 후 과정 내실화를 제고하고 아침, 저녁 등 돌봄 운영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관련입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에듀파인 사용 지원, 적정 교육 환경 조성과 교원의 처우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57쪽 특수교육 관련입니다. 통합교육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원 강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확대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장 및 사회 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학 및 진로 직업 직무체험 실습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 학교 장애인식 개선 지원과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장 및 사회 통합의 기초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169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 및 통합 맞춤형 학습 체제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미래융합교육 관련입니다. 문제 해결력 신장 및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수학 교육, 영재 발명 메이커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교 재구조화 추진단 운영,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중요 자료 안전성을 제고하고 교육행정기관 통합 누리집 운영을 통한 사용자 정보 접근 및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193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와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 등으로 학생 건강 체력을 정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겠습니다. 197쪽
학생 예술 교육 관련하여 교육과정 연계 1교 1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특색 예술교육 지원,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학생 예술 동아리 지원, 지역 연계 예술 체험 활성화를 통해 울산형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건강교육 관련입니다. 초등학생 구강 검진 및 치과 주치 사업과 학생 건강 정진센터 운영, 마약류 흡연 예방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 환경 관련입니다. 교육환경 영향평가, 학교 환경위생 및 실내 공기질 강화, 먹는 물 안정성 확보 등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6쪽 학교 급식 관련입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 안전 점검 실시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으로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211쪽입니다. 인성교육 관련입니다. 어울려 성장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내면을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 함량을 목표로 학생 참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14쪽 생태 환경 교육 관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센터 운영으로 교육 공동체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18쪽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입니다. 관계 치유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생 참여 체험형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연수를 확대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 관련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 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대안학교, 울산 고운중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9곳 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초중학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시설 지원,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통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뵙는데 좀 일찍 뵀어야 되는데 그죠?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 참 질문 오랜만에 뵈서 질문할 게 엄청 많은데 뭐 그런 거는 또 개별로 또 저희가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할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교육협력. 우리 저 학부모회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뭐 대의원도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부모회의 역할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룹을 해서 뭐 강북, 강남회가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학부모회가
한 반에 보통 몇 명 됩니까? 반에 지금 그런 급별마다 다른데 사실상 초등학교 유치원이 학부모회가 제일 잘 되고 그다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좀 잘 구성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많이 모이면 반별로 제일 많이 모여야 한 제일 잘 된 한 20명 정도. 근데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있고 학교마다 다르고 급별로 올라갈수록 학부모회는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저도 지금 두 아이의 아빠지만 이렇게 많이 밖에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보면 사실 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제 또래의 아빠 엄마들은 뭐 아직 경제적으로 아직 뭐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많이 하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한테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다 보니 학교에서 좀 아이들에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게 사실상 학부모들의 요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보면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교권 문제부터 뭐 학생들 여러 가지 인권부터 해서 계속 우리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도돌이표처럼 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했지만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소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학부모 회가 반에 있다면 그분들이 좀 주축을 해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도 좀 소통을 더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게 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담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잘 안 하려고 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핸드폰 안 알려주고 전화하지 마세요라든지 그냥 공적으로 뭐 단톡방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 공지사항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학부모도 잘 모르고 또 학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가지고 뭔가 학교에 선생님이나 소통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하고는 다르다 보니 이거를 내가 오히려 잘못하면 또 선생님한테 뭐 잘못 보이진 않을까 또 뭐 이런 우려에 의해서 점점 서로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좀 자리를 잡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단 학부모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이든 뭐 학생이든 간에 조금 관심이 더 많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 주축을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학급 내의 학부모들을 좀 더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좀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요새 취업계고 학생들 우리가 보통 보면 취업계고 졸업하고 하면은 저기 회사나 뭐 이런 거 많이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좀 회사 이런 거 다시 또 협약이나 이렇게 맺은 데가 있나요? 예, 미래교육과장 성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업체하고의 연계는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매년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내 취업률을 높이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업체하고 연계 상황인데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울산은 관내 취업률이 낮습니다. 관내 취업률이 좀 높은데 역설적으로 관내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역업체보다는 대기업이 있는 예를 들어 한 학교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울산 에너지고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가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취업률을 높이고는 싶은데 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또 강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저희가 뭐 마이스터고든 뭐 이런 데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취업률이 이런 게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 기업하고 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말고도 사실 지금 취업계고 관련해서 우리가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거 연계해가지고 좀 뭐 이게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청년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인구 유출에 관해서도 많이 지금 사회적 얘기가 되는데 보통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취업계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진학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뛰어나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안에서 우리 울산에도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취업기고 학과 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 이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지역업체 취업과 관련해서 타시도하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단 대기업 같은 데는 대학 진학을 하면 그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졸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아무리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있더라도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비를 지원하듯이 고졸 취업 학생들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하고의 조금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업체 취업을 하는 학생들에서 지역 정착금 지원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인구 유출 방지 또는 인구 유지 관점이 교육청하고 좀 다릅니다. 그 시는 울산 전체 인구가 지역에 우리 학생이든 외지에서 유입이 되든 그냥 울산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소통하고 협업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인가요? 어제 뭐 몇몇 정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교육청 성교육 예산 관련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육국장님은 우리 교육청 성교육 예산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딥페이크니 뭐 이런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육 관련해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 연수 강사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또 언론이라든지 또 모든 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학교라든지 우리 전문기관 연계해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연수를 할 수 있는 이 딥페이크 부분은 또 아직 선생님들이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방지하고 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딥페이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작년하고 이렇게 성교육 예산 우리가 어딥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가는 예산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요번에 이런 사태하고 예산 줄였다고 우리가 줄여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것하고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이 원래 15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지금 24년 돼서 양성평등 교육으로 지금 바뀌었죠. 예, 양성평등 교육으로 바뀌었고, 제가 며칠 전에 사실 그 아동청소년센터 거기도 갔다 왔는데,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15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2시간은 뭐 양성평등 교육, 나머지는 성교육, 그다음에 뭐 성희롱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교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성교육은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교과와 연계해서 교육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교육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제가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삭감했던 내용은 성교육보다는 거기 보면 양성평등, 지금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 여성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교육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정체성 이런 문제도 같이 통용하고, 또 이렇게 차별 금지와 같이 아직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성희롱과 관련된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꼭 거기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 교육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녹아 있어야 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성교육도 필요하고, 저는 또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도 평상시 먹는 음식도 있는 반면에 뭐 특식을 먹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전문 분야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수용한 겁니다. 예. 제가 갔을 때 거기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날 가서 얘기했던 게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예민한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공적으로 세금을 써가지고 보편적으로 애들을 가서 교육시킨 거는 문제가 없는 거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 있는 교육은 가지고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뭐 딱 근거될 수 있는 교육만 해야 되는 게 우리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 부분을 정리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아직도 뭐 교육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성교육 교사라는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성교육 교사라는 이런 또 뭐 직군이든 뭐 어떤 그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정상적으로 올바른 그런 거를 교육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권순영 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말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우리 국장님과 각 정책관님 또 다 교육협력 지원입니까? 교육협력 담당관님 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됨을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특히 또 저는 지방의원부터 2004년부터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서 지금 쭉 3선을 쭉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 쪽에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았고 정말 역할도 여러분들 함께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 구의원할 때 울산시에 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 최초에 만들었고 지역의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단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울산시의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강복과 울산시 전체 또 회장을 맡아가 했었고, 그래서 참 오늘 보고 받으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그다음에 저는 뭐 큰 틀을 항상 얘기하고 가면서, 특히 우리 보면 자료 예산을 보니까 정책관에 약 1조 원에 가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고 한 3분의 1 넘기 약 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선출직은 그야말로 비정규직입니다. 3년만 보장되고 다음에 또 바뀝니다. 저는 울산시의 공무원들도 항상 했듯이 교육에서도 어느 해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영혼이 있어야 된다. 교육감이 누가 되든 영혼이 있고 정책이 제대로 가야 된다. 정말 울산의 교육 발전에서 학생들 학부모를 위해서 정책을 취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 특히 우리 정책관님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많으면서 특히
뭐 해야 될 부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다 통합됩니다. 어차피 거기에 교육협력 담당은 또 포함돼서 되는데 지금 현재 울산의 청산교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공약집을 이제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난 처음 이제 받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냥 섬심성 행정, 그 다음에 인기 위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지금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 교육 환경 개선하는데 거기에 정말로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공약사항이 되는 시설 기관들을 자꾸 늘려가면 결국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원래도 제가 한 3천억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 그거 줄어들면 3천억 예산은 시설비나 그냥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차의 다른 기관의 하나하나의 공약사업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하나에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그 지원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에서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정말 나름대로 수학문학관 제 지역구입니다. 큰 나무 놀이터, 기후대응 이는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좋다 이기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미래교육관, 마을공동체, 정말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육교육원은 울산시에 제가 6대 시연할 때 강동에 울산시민안전체험센터를 제가 꺾어에 유치했습니다. 그걸 같이 하면 되는데 또 학생의 별개라는 거는 그 지금 학생들 유치원부터 일반에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소화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면 예산을 요번에 2009년도에 제가 구현 시절에 농수 이동 다 할 겁니까? 울산시의 인구가 삼성동 다음에 큰 동입니다. 하나의 동으로 4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고등학교는 전무합니다. 외고 제가 구현할 때 유치해가지고 왔는데 약수 동산에서 기부치 하나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앞전 고인이 되신 노기 교육감께서 외고 폐교하고 일반고로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면은 외고 유치했는 예산 전체 동산에서 회부시킨다. 맞잖아요. 일반고 할 때는 하지만 외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환수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제 정부 시측에서 교육 정책에서 외고 다 좀 지도하고 있고 제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를 유치했는데 참 약수초등학교 이전에게 그 당시에 동대 초등학교 극동수탁들 앞입니다. 그 학에 옮길 때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당시에 교육감 합의 다 돼가 하려고 했는데 못 됐고 그게 15년 걸렸습니다. 눈물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일반 기관이 뭐 필요합니까? 최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면 학생들 수업할 수 있는 공간, 교육 여건을 만들어줘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겪는 것이 고노교육감 계실 때도 지금 현재 청산교육감에서도 교육청의 실천 목표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한 명의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안 갖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북구 쪽에 교육을 매곡고 호계고 현장은 나가보십시오. 중학교 선생님들 양손 다 들었습니다. 교실 넓이는 다 넓혔고 한 반에 30명석, 32명석 전국에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수초등학교 이전 작년에 하고 그 2020년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협력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거기에 약수초에 한다고 마을공동체 한다고 했고 수학문학원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차다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 역시. 그러나 교실을 제대로 지어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앞서가 이런 자체가 좀 안타깝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학교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웠다. 결국은 저는 뭐 하나의 목적을 담아 끝까지 누구말 따나 한 놈만 팹니다. 한 놈만 펴면 해결합니다. 이 15년 만에 결국 우리 존경하는 청소년 교육감께서 정말 지역에 민원을 받고 학부모들이 받고 정책지원관이나 나중에 또 행정지역에 말씀드리면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다 해줘서 정말로 그것도 18학급에서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내신 성적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8학급보다 24학급으로 하도 요청해서 결국 주민들에게 협의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24학급으로 2028년 3월 교육목표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청소년 교육감에 뒤늦게라도 정말 이때까지 모였던 전임 교육감이 모였는 우리 청소년 교육감 현직이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다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게 울산 교육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냐. 학부모들 요즘 박수 칩니다. 전 교육청이 요즘 박수 쳐주러 갑니다. 교육감 존경해 주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안 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책관님, 자, 기존의 시설을 뭐 어차피 교육과 교육청 다 다르면 그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화중학교에 한 가보면은 지금의 나름대로 좀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 이화중학교 짓는 2020년 뒤에는 20년 만에 24년 만에 학교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문고리가 없고 정말 이런 데에서 볼일 보겠습니까? 그래서 야구청이 긴급하게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예산했는데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도 저희 시설과에서 그 학교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쫙 추진 계획을 쫙 짜놔놨습니다. 그래갖고 자, 그 잠깐만요. 연도별로 예산이 전체 예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그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잘려본데요. 우선순위가 화장실 개선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수시식이 아니어서 자변기가 없어서 하루 종일 참고 집에 온답니다. 이해갑니까? 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의회 정치에 어떤할 때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큰 틀을 말씀드려요. 제가 뭐 짜란 피라미드를 잡는 게 아니고 전체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죠? 그리고 예,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서 오면은 제가 의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 잘 말씀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언론에 그냥 한 TV 봤는데 원래 1월 달에 광명일보에 나왔는데 참 난 도저히 이건 기사를 하면서 그냥 생각도 못 했어요. 부정수급, 누리교실 수당 부정수급 이게 교사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남들은 일반 시민애들도 그래도 저희들은 잘 때는 선생님 그림자대로 밟지 말았겠는데 부정수급 이것도 감사 결과에 나왔는데 뭐 30몇 개 했는데 이 학교원에 전체 보니까 한 초등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부만 했는데도 강남이 한 62개, 강북이 50개, 전 100개 한 21개 넘어갔는데 부정수급이 여기에 답변해 보겠어요. 이분은 도저히 이해를 못, 기사를 검색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런 분들을 믿고 학생들은 뭘 배우고 있느냐. 우리 구체적인 좀 답변을 과장님. 예, 초등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그 두드림 학교 운영 아마 관련된 네, 것 두드림, 같습니다. 그죠? 그 두드림 학교가 저희들 지금 초중고에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언론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 감사관에서 이제 감사를 실시해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들이 이 두드림 학교 운영 그 수당이 1시간에 3만 원씩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쪽팔리잖아요. 그럼 3만을 아니, 예, 의원님 받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생님들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출장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출장이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뭐 병조퇴라든지 이런 복무 상황을 이래 가지고 수업 학생 지도하는 그 시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복무 시간이 변경이 되면 그것을 빨리 변경을 하든지 오류를 수정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학교가 발각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신분상의 행정처분도 하고 잠시만요. 간수 조치도 하고 아마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과장님 있고요. 잠시만요. 네. 존경하는 우리 문석주 예, 위원장님. 우리 초등교육과보다는 월요일 날 우리 감사관이 또 우리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때 만약에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두드림 학교 운영 계획에 좀 더 철미하게 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다음 학생 선생님 지도 교사가 학생 지도 학생의 직접 학생이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는 데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저희들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감사실은 감사 전체 계획을 내가 전수조사 받을 겁니다. 별도로 하려는데 하여튼 전체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이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석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교육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선심성보다는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입해라. 그리고 북구의 또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 요구에 응답해달라,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잘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우리 여기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 담당관입니다. 우리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일에 보시면은 울산광역시 의회와 소통 협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이 제가 여기 와서 그냥 큰 틀에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2조 3천억이 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인건비가 1조 2천억 나가면은 교육 사업 예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우리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도 예산이 필요하고 있어요. 또 좋은 사업은 또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반기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강화라든가 이런 홍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거로서 이제 시의장님과 교육감님 간담회 주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또 우리 간부님 간담회, 그 다음에 또 예결위원회 간담회, 그리고 또 사안이 있을 때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라, 이렇게 중요한 특히 사업 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의 취지라든지 이런 설명을 드리라고 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 또 의원님 말씀을 듣고 또 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렸지만 삭감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되기 직전에 혹시라도 어떤
의원님들하고 소통했는 예가 있다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소위 이제 교육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게 삭감에 좀 분위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님들, 부서장님들 거의 늘상 의회를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감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갔을 때도 그 어떤 기간에도 저희들이 만나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일부는 또 부활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우리 간부님들은 그렇게 노력하셨지만은 우리 여기 업무에 보면은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게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의회하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당연히 간부님들은 예산이 깎이니까 어떻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중간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으며 우리 앞으로도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후반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 관심사 부분에 먼저 정보를 제가 알고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대응한 방안을 갖다가 구하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소신과 또 철학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지. 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서 설명할 수 없어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실무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설명 좀 하시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약간 정무적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저는 일단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충실히 하고 누구보다 많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생각하시는 것 또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알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과 의논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평소에 좀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안이 발생한다면은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동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을 설득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은 사실 또 왜곡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문제를 좀 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드가 되고 있는 게 늘봄 학교잖아요. 이게 늘봄 학교 이게 무슨 과죠? 미래? 네, 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늘봄 학교. 거기 예산 현액을 이래 보니까 집행에 보니까 이게 공간 조성비 지원 특교해서 이게 34억 5천이 전액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전반기에. 네,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지금 이게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시행을 하는데 왜 이게 늘봄 학교 공간 조성비가 지원이 아직 예산이 지원이 집행이 안 됐는지 간단한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가 만들어진 기점이 7월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8월 29일 기준으로 다시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정집행 공간 조성은 저희가 여름방학 기점으로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해서 조성을 다 해서 이제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조성비가 실제 28억 거기에서 실제 잔액으로 남은 거는 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 이제 중간에 학교가 요청하는 건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교사 연구실이나 학교 교실이 좀 더 학생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곳은 좀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 상태라서 거의 예산에 지금 그 공간 조성비나 사용 인건비 나온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44억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들고 온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공간 조성비하고 네. 늘봄 지원센터 구축 예산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네네. 같이 저희- 가야 되는데 한쪽은 보니까 이게 집행이 됐고 한쪽은 집행이 안 돼서 아,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세부 사항은 그냥 서면 네.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 딱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친환경 교실로 초일 학생들 교실 이제 구축이 큰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금방 또 말씀하신 그 공간 구축은 이제 교실을 사용하게 되는 게 교사 연구실과 그다음에 학생들 프로그램 돌리는 교실을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 거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저희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한상철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강무고문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우리 그 문석주 위원과 함께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그 산업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노력했고 후반기 때는 그 또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하고자 후반기 때는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2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은 또 후반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울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주셔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국에서는 우리 교육혁신과를 비롯해서 7개의 과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전반기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를 해왔지만은 후반기 때는 또 새롭게 또 우리 의원들이 또 배정이 되었고 한데 앞으로 후반기 때는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육 발전과 앞서 우리 또 김성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 관계들이 이제 학부모라든지 또 교육청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초기부터 이 계획을 왜 세우는지 의도와 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늘 소통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또 중간 점검 또 결과까지 모든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또 추진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그리고 추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시민교육과장님, 네. 보면은 214쪽에 보면은 지구를 살리는 생태 환경 교육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교육에 보면은 최근 언론에 보면은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 관련해서 전국 최초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 개관 2년 만에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이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교육 환경 내실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또 이렇게 게재가 되었는지 이 언론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 교육을 체험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 체험하는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 위기 대응 교육 센터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교육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 그 기후위기 대응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출범할 때 그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또, 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서 올해 6월에 그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언론에 나온 그 한계라는 부분은 작년 1년을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주말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율 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일, 그러니까 오전 6개 반, 그러니까 20명씩 6개 반, 120명 오전, 오후 120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기후위기 센터의 그 공간 부분하고 또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인 면에 그 학생들이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6개 반을 4개 반으로 하고 그 체험 프로그램을 작년에 5개는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6개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서 그 위기센터에 오는 학생들의 체험의 질적인 그 효과를 누리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학교 체험 프로그램 인원이 조금 줄었던 그 부분을 한계라는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프로그램 내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그 다음에 자원순환, 생태, 그 다음에 숲체험 이렇게 총 5개 영역에 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중에서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희들 92%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 피드백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매년 평가회를 거쳐서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학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물론 제가 이 언론 보도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물론 만족도에서 약 92%의 만족도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은 꼭 거기서만 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교육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이런 부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그 언론 보도에 나오다시피 한계에 도달했다는 내용이 언론이 나오지 않고 기후 위기 대응 교육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 또 추가적인 질의인데 앞서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께서 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딥페이크에 대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딥페이크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중요성 있게 학생들에게 주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양성평등 교육은 연간 15차시를 네. 교육과정 속에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성폭력 예방 교육은 6차시,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2차시를 반드시 학교에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언론을 통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27일 전 학교에 우리 딥페이크 관련 예방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합성물은 그 촬영한다든지 소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범죄다라는 내용, 더하기 이제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즉각 신고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 또 그 학생의 정서적인 지원, 우리 위클래스, 위센터, 그다음에 성폭력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경찰청하고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고, 교육부 4시에 또 교육부 회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 기관 그 학교장님과 이 중대성에 대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아이들 학생들에게 만에 하나 그런 피해가 있다면 2차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범죄다,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시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그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고요. 확대될 수 있는 범죄고, 또 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피해 범위 자체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할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교육 관련해서 뭐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수영 부위원장께서 소두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성교육이란 부분 자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효과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이어진다고 봅니다. 잘못된 성교육은 그 또 다른 폐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이란 부분 자체가, 그리고 디트러시나 아까 딥페이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꼭 우리가 성교육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인성교육이란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성교육이란 부분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나 사고를 좀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고를 지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데, 인성교육이란 부분에 대한 강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만 효과가 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 급식 종사자 관련해갖고 업무 환경 개선과 대체 인력 운용, 그리고 급식 기기에 대한 급식팀과 소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담당자 분들께서 결혼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리 그 식품직이라는 부분 자체가 소수직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빠지면 공백 상태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업무 과중은 뭐 제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급식이나 보건, 그리고 학폭 이런 관련된 이슈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선생님들한테는 크게 와닿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제가 안 그래도 학폭 관련된 우리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시대 흐름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담당 공무원의 어떤 업무적인 과중과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의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학폭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그 전까지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급식 또한 제대로 된 한 끼는 이제는 급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건도 또한 똑같고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뭐 인력 충원이나 뭐 아니면 인력 충원이 제일 쉽고 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력 충원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게는 특수성은 있지만 우리가 조직을 좀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좀 융통성 있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제 급식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급식 식품위생직이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사람이 작으니까 저하고 이제 협의하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분들 다 모아갖고 협의를 해봐라. 그분들 협의되는 거를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진이라든지 다른 각각에 있는 거를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은 그걸 갖고 해당되는 팀하고도 협의를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힘들어서 막 본청에 안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지금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직렬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건 분명히 풀고 넘어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위생 교육이 또 절실하거든요. 최근 과장님. 우리 네, 코로나 또 재유행의 단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4등급의 그 질병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백해병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백일해 등등 지금 유행하는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이나 인지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방역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감과에서 투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부수적인 부분이고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이 제일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한테 좀 주지시켜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해력이 지금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집중 학년제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기초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1, 2학년들에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문해력이란 부분은 쭉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학년제란 그런 제도가 딱 정해진 틀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당해년도 해마다 계획을 좀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문해력이 더 중점이라면 1, 2학년이 아니라 3, 4학년, 5, 6학년도 문해력에 대한 교육들을 쭉 이어나가야지 이게 꼭 한정만 시켜놓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는 우리 독도, 우리 민주시민 과장님, 독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독도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치권에서 독도를 저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권의 그 화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도 교육이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독도에 대한 제가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우리가 독도 탐방을 가는 아이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독도 우리 그 지정 학교가 있나요? 울산에? 지정 학교는 저희들 선도학교인가 뭐 이런 부분이 예,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죠? 고등학교. 그 선도학교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갖고 우리가 탐방을 가는 거죠. 지금 올해는 그런 탐방은 아니고요. 예. 그 올해는 교원 대상으로 갔었고 이제 연도별로 내년에 이제 학생 대상으로 지금 네. 탐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학생 60명 갔고 24년도에 교원 25명 갔네요. 예, 예. 그럼 같이 가면 되지 또 따로따로 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거기 우리가 동부가 재단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는 건 아니죠. 이 자체 예산입니다. 이거. 근데 그럼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가 학생들 갈 때는 교사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교원들 갈 때도 같이 가면 되죠. 지금 거기 동부가 재단의 교육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교통하고 해서 좀 인원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많이 독도 체험을 인원에 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은 예산이 적단 말인가요? 예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같이 또 인솔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아니 인솔은 23년도에도 인솔을 하고 가셨다면서요? 예. 그 얘기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같이 이렇게 같이 갈 때는 학생들만 60명이 간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가서 인솔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아니 교사만 23년도에 3년도에요. 3년도에 선생님들 안 가고 학생들만 보냈어요? 교사도 포함된 갔잖아요. 걸로 알고 인솔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인솔에 대한 부분을 왜 24년도에 얘기를 하시냐고요? 올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4년도나 23년도나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솔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럼 23년도에는 인솔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냐고요. 있었겠죠. 그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24년도에 인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학생들을 빼고 갔다고 하니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이고 예. 이게 저도 평생 살면서 한 번 다 가봤는데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가봤는데 가고 안 가고의 차이와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확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문석주 위원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저도 잘 모르는 배나무 공동 교육 과정이 뭡니까 도대체는 이름을 그냥 배나무 사과나무 그인지 중등교육과정 한성입니다. 우리 배나무 공동교육과정은 울산형 우리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울산형 네네 그 이제 울산형 공동교육과정의 어떤 별칭입니다. 좀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우리 고교 학점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선택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 학생 수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수급이 어려울 때는 또 이웃 학교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교육과정, 우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메뉴가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온라인 울산 온라인 학교 가칭 그걸 설립하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고교 학점제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21년부터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공간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또 우리가 교사의 어떤 역량도 이렇게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도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처럼 공동교육과정, 그다음에 이제 또
물리적으로 또 어떤 제약 그런 것 때문에 공동교육과정도 사실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직접 또 이웃 학교를 가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네네. 여기에 보면은 공약집에 보면은 온라인 고교 신설 추진해가지고 공약 사업인데 이 결국 이 여기에 산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네, 이제 맞죠? 그 공동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 고교 인프라 이제 갖추는데 이 학교는 어디에 설립하십니까? 여기 이제 북구 동대 13길 이제 호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 네네. 지금 그 호계초등학교도 그 복잡한데. 이제 그 중간 후관 있고 지금 이제 호계초등학교 예전에는 학교가 컸었는데 네.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죠. 예, 그래서 유교실이 있어서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다시 뭐 신축을 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부 층을 원래 4층과 5층을 여기도 60억, 한 70억 가까이 대학이 하네 보니까 이 자료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다. 3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전체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다 포함해가 이제 전체 들어있는데 65억.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설치 그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한 33억 정도. 예, 문제는 한 대가 그렇겠지만 네네네. 전체 운영하는 데가 이 전체 65억 가까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안에 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등교 합니까? 합니다. 그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갔을 때 네. 문제 없습니까? 예, 그 위원님, 그 이제 우리 공동교육과정 이 온라인 학교는 사실은 학생이 직접 학교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가 뭐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 하면 학교입니다. 온라인 학교 하면은 그냥 교육청 내부에 만들어놔도 되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온라인 시스템을 학교를 갖춰주면 되네.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걸 촬영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려면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튜디오라든지 그 학습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수 요원들이 뭐 교사나 강사가 거기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수업을 운영을 하면 일반 학교에서 이제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게 되는 그럼 그런 그 과정입니다. 하게 되면은 학교인데 그것도 학교 아닙니까? 예, 학생들은 거기에 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학생 수 여러 가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개 과정에 네, 1학년 15개 과정, 네, 네. 2학년 40개, 3학년 20개가 한 과에다가 이제 15명씩가 75명 해가지고 전체 1000명 넘는데 네, 네. 뭐 쉽게 이거 교장하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그 쉽게 그럼 생각하면 인력비하고-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학교에서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디지털 이쪽으로 해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이 모니터를 켜서 그 온라인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코로나19처럼 그런 원격 수업 하듯이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근데 그런 여기에다가 교장이 한다면은 또 선생님 여러 가지 다 되면은 인력이라든지 그 운영비라든지 엄청난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정책관이나 여러 관계 예산이 제대로 정하는데 이렇게 공약 사면 자꾸 하는 건 좋은데 교과 어차피 교과 점수대 가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아까 정규에 한 반에 뭐 학년이 이번에도 약수초 고등학교로 바뀌는 약수고를 할 때 18학급에서 24학급을 하는데 한 학년이 최소 200만이 넘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신 성적이 또 해당되는 건데 학교에다가 기존 학교에다가 과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또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또 교사들도 우리가 어차피 여기도 교사 배치가 돼야 들어가고 됩니다. 교장 선생님 다 그렇지만 여기서 되는 이제 거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소인수로 이렇게 신청이 된 그런 경우를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학교에 좀 공간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10초 10초. 네네 20억이 지금 이제 학교가 이렇게 내려가고 우리 이제 병투자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울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국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17개 시도가 다 운영을 하는 거고 고교 학급제를 운영을 하려면 또 현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꼭 필요할 때는 17개 시도 어디에 다 한 거. 다른 거는 뭐 또
그거는 예산이 많아서 이거는 뭐 한다. 핑계거리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있는 시설 학생들의 여건은 잘 맞춰줘야 되고 신설하더라도 제가 신설하는 게 막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예산은 적정하게 부분에서 기존 시설 여건 가사지고 그다음에 이유가 좀 있다면 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문석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라는 거는 배분 잘하면서 문은 뭐 다 베테랑들이신데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네. 어차피 하는 거기에 애들하고 만약에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또 문제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원님 우려하신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해력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한 말씀만 짧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오늘 받았는데 쭉 좋아요 다 하는 프로그램들 다 좋고 한데 이게 질문하기 뭐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 등등 있던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문해력에 부재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필서라든가 뭐 독후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초등, 중등, 초중등 다 포함인데 초등에서 센터가 있으니까. 초기 문해력은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여하튼 국장님, 상관이 없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제 말씀은 알고 계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신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 장님들께서는 24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또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울산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출석 요구 공무원과 기관별 감사 일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합니다. 5쪽 감사 진행 순서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지난해 대비 8건 증가한 총 338건으로 예산 집행 현황, 주요 교육정책 추진 상황, 서면 질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의정활동 사항을 반영한 공통 요구 자료 21건 및 부서별 요구 자료
317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구 자료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서면 질의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부 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